1950년 6월 한반도를 뒤흔든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부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방호산 육사단이다. 방호산 장군이 이끄는 이 부대는 북한군 최강의 부대로 손꼽히며 그 위세를 떨쳤다. 전투력, 조직력, 그리고 잔혹성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방호산 육사단은 한국전쟁 초기 남침의 선봉에 서서 숨막히는 전투를 이끌었다. 특히 이들은 서울 점령을 넘어 한강 이남까지 빠르게 남하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라는 명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최강의 부대가 전라도를 거점으로 한동안 머물렀던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전라도였을까? 단순한 남하작전의 일환이었을까? 아니면 보다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일까?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라는 명성과 함께 이들이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전쟁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전라도는 지리적으로 주요한 농산물 생산지였으며 후방 보급기지로서의 가치 또한 높았다. 그러나 단순히 지리적 이유만으로 이 최강의 부대가 발을 멈추었다고 보기엔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본 영상에서는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들이 대한민국 남부지역, 특히 전라도에 왜 머물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혼돈 속에서 전략과 우발성이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한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가 남긴 발자취와 전라도에 머문 그들의 숨겨진 의도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 차근차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왜 선택을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전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비밀스러운 서사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자.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특별히 조직한 정예부대였다. 육사단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철저한 훈련을 거쳤으며 특히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베테랑 장교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가 타 부대와 차별화된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방호산 장군은 강력한 리더십과 냉철한 전략 구사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의 지휘 아래 육사단은 남침 작전 초기부터 기세등등하게 움직였다. 6월 25일 개전과 동시에 육사단은 북방에서 빠르게 남하했다. 개성과 문산을 신속히 장악한 후 한강 방어선까지 밀어붙였고 6월 말에는 서울을 함락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당시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단순히 정면 돌파를 넘어 측면 기동과 후방 교란을 적극 활용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는 후방 지원 없이 분산된 국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만큼 이 부대는 작전 능력, 병참 능력, 전술 수행 능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막강한 부대가 전라도 지역에 머무르는 결정을 내렸을까?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후방 확보에 있었다. 전라도는 한국전쟁 당시 곡창지대 역할을 했으며 식량과 물자 보급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 북한군 입장에서 남한 점령지를 관리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려면 안정적인 식량과 병참기지가 필수적이었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바로 이 임무를 맡아 전라도 일대에서 후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전라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곽 방어가 수월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복잡한 하천망은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방호산은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부대를 배치했다. 특히 남원의 산악지대와 순천, 광주 지역을 연결하는 라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후방 교란 작전을 방지하고자 했다.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단순한 주둔이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 있었던 것이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가 전라도에 머물며 펼친 작전 중 하나는 지역 통제였다. 농산물 수탈, 군수물자, 징발, 반군 조직 억제 등이 주요 임무였다. 육사단은 지역 내 친정부 인사들을 색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전라도 지역의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반감을 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군과 국군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예정된 정황을 인지한 북한군은 일부 부대를 남부에 주둔시켜 남한 전역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미군과 국군의 발을 묶는 전략을 구상했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이 계획의 핵심 축이었다. 이들은 전라도 일대에서 저항을 조직하고 지역 통신망과 교통로를 장악해 국군의 병력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 기록을 보면 방호산 육사단은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일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국군 제11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전라도 지역은 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되었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과 방어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대원들의 사기 또한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의 남하 전략은 무너졌고 후방에 머물던 방호산 육사단도 퇴로가 끊기는 위기를 맞이했다. 이때부터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철수 명령을 받았지만 이미 국군과 유엔군의 추격망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부대가 포위 섬멸되었고 일부만이 겨우 북쪽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가 전라도에 머물렀던 결정은 전략적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족쇄가 되고 말았다. 농업지역을 장악해 보급을 꾀하려던 의도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으나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결국 방호산과 그의 부대에게 운명의 굴레가 되었으며 육사단은 한국전쟁 중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부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한국전쟁 초기 적수가 없는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며 남침 작전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이들이 보여준 조직력, 전투력, 그리고 철저한 훈련도 북한군 전체 전력에서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최강의 부대도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분명 전략적 판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고립과 붕괴라는 씁쓸한 결말로 이어졌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한때 남한 전역을 장악할 듯 기세등등했으나 인천 상륙작전 이후 급변한 전황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갔다.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단순한 점령 그 이상의 복합적인 전략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업자원을 확보해 전선을 유지하고 후방 교란을 차단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려 했던 그들의 계산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변수의 연속이다. 예상치 못한 인천 상륙작전과 미군의 빠른 진격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이라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는 그 강력했던 힘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패배자로 남게 된 것이다. 전쟁은 이처럼 강자에게도 냉혹하다. 아무리 뛰어난 부대라 할지라도 흐름을 잘못 읽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가 전라도에 머물렀던 이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전략은 순간순간 살아 움직여야 하며 변화하는 전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강이라 해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까지 전쟁사에 깊은 교훈을 남긴 방호산 육사단 북한군 최강의 부대를 돌아보며 다음의 말을 남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승리를 현재에도 이어질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